안녕하십니까.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4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성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성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전의 수평 투영면 거리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성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전은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몇 미터냐?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소화전은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반드시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 것. 규정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계 제형 방식은 화재 시 배출기만 작동하여 화재 장소의 내부 압력을 낮추어 연기를 배출시키며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으나 연기량이 많으며 배출이 완전하지 못한 설비로 화재 초기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공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자연 극기를 한다. 하지만 연기는 어떻게 한다? 연기는 배출기만 작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계 배기겠죠.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 뭐고 극기가 뭐냐? 극기는 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극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기는 공기를 배출시키는 것을 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극기는 자연적으로 공기로 공기를 공급하고요. 배기는 공기를 배출하는 것은 기계를 활용해서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기계 제형 방식이 뭐냐? 제3종 기계 제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기는 자연적으로, 배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흔한 것은 화장실이겠죠. 화장실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환풍기를 키면 공기는 자연적으로 극기가 되지만 배출기는 송풍기를 활용해서 공기를 배출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보면 좋겠죠. 제2종은 뭐냐? 제2종은 기계급기, 자연배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제형 방식은 어디에서 흔하냐? 여러분들 식품 같은 데 만드는 곳을 보면 위에서 에어커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바람이 꾸준하게 내려오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제2종 기계 제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적어볼까요? 식품 공장. 기계급기하고 자연배기 하는 이유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종 기계 제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계급기 플러스 기계배기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극기를 하고 공기를 공급하고 기계로 공기를 배출하는 형태를 제1종 기계 제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는 보통은 연구소 같은 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르게 순환이 되게끔 하는 방식을 제1종 기계 제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모크 타워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스모크 타워 제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는 기계로 배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극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기 3번인 제3종 기계 제형 방식이 정답이 됩니다. 각 기계 제형 방식들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5개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성능 시험 배관에 직관부에 설치된 유령 측정 장치는 펌프 및 전격 토출량의 최소 몇 프로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했죠. 성능 시험 배관에서 유령 측정 장치에 대한 전격 토출량의 퍼센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성능 시험 배관부에 있는 유령 측정 장치는 몇 프로를 해야 되냐?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71번 문제 같은 경우 유령 성능 시험 배관이 있는 유령 측정 장치에 대한 토출량 묻는 문제는 실기에서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175%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물부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110kV 초과, 154kV 이하의 고압 전기기기와 물부무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고압 전기기기, 물부무 헤드. 거리를 묻고 있죠, 거리. 자, 여러분들.
물 분무 헤드가 뭘까? 물 분무 헤드. 물을 내뿜는 헤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압 전기기기는 말 그대로 높은 압력을 활용하는 전기기기를 고압 전기기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고압 전기기기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로 인한 손상을 이제 수손이라고 하죠. 수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질수록 이 수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즉 이제 물 분무 헤드와의 이격거리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높을수록 이제 물에 인한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설에 보면 이제 고압에 따른 이제 거리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냐? 110kV 초과 그리고 154kV 이하일 경우에 이격거리를 묻고 있죠.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볼드를 해놨죠? 볼드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답은 150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고압이 올라갈수록 전기기기에 활용하는 전압이 올라갈수록 이제 물분무 헤드와의 이격거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전압에 따른 거리 치수도 함께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전력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 방사 압력은 저압식인 경우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하는가? 즉,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저압식인 경우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는 문제고요. 저압식인 경우에는 1.05 메가파스칼이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플러스 이제 고압식도 있겠죠. 고압식은 1.05를 곱하기 2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 방사 압력은 저압식은 1.05, 고압식은 1.05 곱하기 2인 2.1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기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4년 1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